안녕하십니까. 저절로 여행 진명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정리 사동마을의 천년고찰 쌍봉사를 찾아왔습니다. 쌍봉사는 고도 580m의 계당산 아래 마을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찰의 정각들이나 전체의 배치가 정갈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절집 문을 들어서면 입구에 예쁜 연못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쌍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 말사입니다. 본래 조선시대에는 대흥사의 말사였습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런 날 절집을 찾는 것도 운치가 있는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천왕문에 들어서면 기둥 사이로 사각지게 대웅전의 모습이 아름답게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쌍봉사의 대웅전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에 3층 목탁 모양을 한 독특한 절집입니다. 화재로 소실된 이후 1986년 말에 복원된 것입니다. 불타기 전에는 3층의 지붕이 팔짝 지붕이었는데 복원하면서 3호 지붕으로 바뀌었고 그 위에 석반을 얹고 상륜부를 보완하였습니다. 1963년 대한민국 보물 제163호로 지정되었으나 1984년 4월 화재로 소실되어 1984년 5월 보물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화순 쌍봉사 대웅전 목조 3중 불상입니다. 석가열애를 중심으로 붓다의 상수제자인 가섭존자와 안한존자가 협시불로 배치되어 있는 특이한 형식의 3중 불상입니다. 석가열애상은 약간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으로 얼굴은 사각형에 가까우며 머리는 소라 모양의 나발이며 붉은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있고 귀는 크고 두툼합니다. 석가열애상의 양옆에 서 있는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합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섭존자의 웃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섭존자, 안한존자와 함께 조선 숙종 20년에 만들어진 석가열애 좌상은 조성수법이나 형식에 있어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웅전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쌍봉사 호성전입니다. T자형 맞배지붕 건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한 형태의 정각입니다. 원래는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의 위패를 봉하는 건물로 짐작되나 현재는 쌍봉사 창건주 철감 도인선사와 중국 선불교의 중심 조주선사의 진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 가운데 최초로 조주선사 진령을 모시고 있는 까닭은 두 선사의 깊은 인연 때문입니다. 호성전 옆에 자리하고 있는 극락전입니다. 앞면 3칸, 옆면 3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운물정자 모양으로 천장 속을 가린 운물천장이고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습니다. 창문은 2짝 여닫이 문을 달았습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인 극락전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입니다. 이 불상은 1694년 숙종 2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목조 3존 불상과 조각 수법이 매우 흡사하다 합니다. 옆으로 나란히 하는 지장전입니다. 지장전은 중생구제의 대원력을 세운 지장보살을 모신 정각입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중생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협시인 도명종자와 무덕기왕 이외에도 염라대왕을 위시한 명부의 시황상을 봉헌하고 있어 명부전 또는 시황전이라고 부릅니다. 지장전 내에는 중앙에 지장보살을, 좌우 협시에 도명종자 무덕기왕을 봉헌하고 좌우로 10분의 시황상을 봉헌하며 시황상 앞에는 시봉을 드는 동자상 10구를 안치하고 또 판관 2구, 녹사 2구, 문 입구에 장군 2구 등 모두 29개의 존상을 갖추어 있습니다. 쌍봉사 목조 지장보살 3종상과 시황상 전체 일과를 보물제 172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 3종상 및 시황상 일관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음문 등을 통하여 이 상은 1667년 제작한 불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의 경향은 조선 후기 17세기 중후반 전라도 일대에서 크게 활약했던 조각성 운해스님의 조각 경향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에 시문된 고색 천연한 채색 문양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시황상과 권속상들은 회화와 조각이 잘 어우러진 불상으로 조선 후기 채색 불상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정각은 나은전입니다. 나은전은 사찰에서 수도승에 대한 신앙 형태를 묘사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여 좌우에 석가모니 제자 가운데 아랑과를 얻은 성자들을 봉헌합니다. 보통 석가모니불과 16나은을 모신 응징전, 석가 3존을 중심으로 500인의 아라한을 모신 500나은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호성전에서 바라보이는 대웅전의 뒷모습입니다. 절마당에서 뒤쪽으로 계단산 방향으로 국보를 보러 갑니다. 절집 뒤편으로 오르면 쌍봉사에 숨겨진 보물
철갑선사 승탑과 탑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철갑선사 보도탑 가는 길은 대나무길입니다. 한적하게 내리는 보슬기와 함께 정겨운 선사의 아침입니다. 쌍봉사는 독리산문의 계산조인 적인선사 해철이 839년 2월에 중국에서 귀국하여 최초로 한글을 지른 곳이 무주관내 쌍봉사라는 견해가 있어 이에 따르면 839년 이전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후 철감선사 도윤이 주석하면서 사세가 크게 번창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감선사는 중국 소주 쌍봉사에서 도를 깨치고 돌아와 이 절에 주석하면서 절의 이름을 쌍봉사라 하였다고 합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일찍이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신라시대의 부도 가운데 가장 화려하며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승탑은 기단부터 지붕돌까지 전체가 팔각형입니다. 아쉽게도 지붕돌 위에 있었을 머리 장식은 사라지고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운행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탑을 만든 시기는 선사가 입적한 해인 통일신라 868년 경문왕 8년일 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 탑비는 보물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북 받침의 오른쪽 앞발을 살짝 올려 있는 모양새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탑비는 현재 몸돌은 없어지고 거북 받침돌과 머릿돌만 남아 있습니다. 네모난 바닥돌 위에 거북은 용의 머리를 하고 여의주를 문 채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머릿돌은 용조각을 생략한 채 구름 무늬만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탑비의 조각은 장식적이면서도 힘찬 기세를 지녔습니다. 특히 받침돌을 디디고 힘찬 모습으로 앉은 거북 받침의 자세라든지 오른쪽 앞발 끝을 움겨진 모습은 형식적 표현에서 벗어난 새로운 수법입니다. (868년) 통일신라 경문왕 8년에 세워진 비이며 전체적인 조각 수법이 뛰어나면서 특히 격렬한 거북 받침돌의 조각들은 매우 훌륭한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철감선사 탑과 탑비를 감상하고 하산을 합니다.
촉촉히 내리는 단비를 맞으며 내려오는 길에 대웅전의 3층 탑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법주사 팔상정과 함께 우리나라 목탑의 운행을 가늠하게 하는 귀중한 목조 건축물로 보물 제16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1984년 4월 초에 불이 나서 모두 타버렸습니다. 1962년 옛 대웅전을 해체 수리할 당시 3층 중도리에서 1690년 숙종 16의 두 번째를 중관하였고 1724년 경종 4년에 세 번째로 중건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된 상량문이 나왔었다 합니다. 스님께서 때마침 사시 불공 중이십니다. 사시 예불은 사철마다 조금씩 시간과 순서가 다르기도 합니다. 대웅전에서 정면으로 해탈문까지 연등 터널이 비오는 날 절집의 운치를 한층 더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나갈 때 해탈문은 사찰을 들어올 때 천왕문으로 현판하고 있습니다. 사천왕은 천상계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사천왕천의 동서남북 네 지역을 관장하는 신화적인 존재들입니다. 수미산의 중턱 사방을 지키며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불도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천왕들입니다. 진명의 저절로 여행. 오늘은 전라남도 하순군 쌍봉사에서 국보를 간직한 철감선사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